안녕하세요. 이태희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도표와 그래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1930년부터 34년 동안 A지역의 곡물 재배 면적 및 생산량을 정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표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표를 봤을 때 저희가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표와 그 밑에 있는 선지를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선지를 보시면 1931년부터 34년까지 재배 면적의 전년 대비 증감 방향은 미국과 두류가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적이요. 여기서는 감소하였고요. 지금 또 감소하였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증가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소 그리고 여기서 증가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산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빠른 시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확인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1번 선지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생산량을 보시면 매년 두류가 서류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두류하고 서류를 봤을 때 생산량을 비교하라는 거겠죠? 네, 생산량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항상 두류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여기 부분에서는 항상 많다가 여기 부분에서 서류가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번도 틀렸구나. 그리고 재배 면적을 보신다면 매년 잡곡이 서류의 2배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잡곡과 서류를 확인했을 때 지금 재배 면적을 보시면 재배 면적을 여기를 보시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도 재배 면적을 보신다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너무 눈에 2배 이상인 게 잘 띄기 때문에 그런 것보단 이 뒤쪽에 있는 게 2배 이상인지 확인해 보신다면 여기를 반으로 나눠서 저희가 104라고 확인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를 2배 해서 276이 넘는지를 확인해 주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나누기보다는 곱하기를 이용해서 여기서 2배인지를 확인하는 패턴으로 비교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 또한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번을 보시면 1934년 재배 면적당 지금 재배 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큰 곡물은 미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34년에 지금 여기에 다 나누기를 해봐야겠죠. 재배 면적당이기 때문에 1164분에 저희가 18,585 이거를 다 직접 분수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선지 같은 경우 우선은 패스하고 다음 선지를 먼저 보신다면 1933년 저희가 미국과 맹류의 재배 면적의 합은 1933년에 지금 미국과 맹류의 재배 면적의 합은 1933년에 곡물의 저희가 전체 재배 면적의 70% 이상이다. 지금 이거의 합이 여기가 아니죠. 네. 재배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70%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결국 여기 있는 나누기를 할 건지 여기 합을 이용해서 70%를 찾을 건지 이제 빠른 판단을 해야겠죠. 당연히 저희는 계산을 한 번만 하는 5번 선지를 보셨을 때 1118과 963을 더해 주시면 저희가 2081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2714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70%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대략적으로 70%보다 훨씬 넘는 여기 부분이 76%가 나오기 때문에 5번 선지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4번 선지가 저희가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건 아예 못하는구나.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기 부분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여기 부분을 비교했을 때 지금 분자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18배 정도 될 텐데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대략 20배 정도 될 거다. 그러므로 서류가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비율을 확인해서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이 너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다면 직접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지는 좀 나중에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4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22번의 답은 저희가 5번이겠죠. 5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4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마약류 단속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네요. 그리고 나서 표와 같이 선지를 보실 텐데 선지를 보시기 전에 그 옆에 저희가 여기 옆에 있죠? 여기 옆에 당구장 모양으로 저희가 중요한 게 항상 나와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번 말하겠지만 꼭 확인해 주셔서 수도권은 저희가 서울, 그리고 여기다가 인천, 경기다. 이게 수도권이다라는 포인트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마약류는 대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뭐 굳이 이 표를 정리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 것만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대마 단속 전체 건수는 대마 단속의 전체 건수는 저희가 마약의 3배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3배는 저희가 195가 나오겠죠. 3배는 넘지 않는구나. 그래서 1번 선지는 틀렸고요. 2번 선지를 보시면 수도권의 마약류 단속 건수는 저희가 수도권이니까 여기에 합이겠죠. 맞죠? 마약류 단속 건수는 저희가 마약류 단속 전체 건수의 50%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전체 건수는 65겠죠? 그럼 여기에 50%라고 하면은 32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두 개의 합은 저희가 42가 나오죠.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 마저 보신다면 마약 단속 건수가 없는 지역은 5곳이다 라고 했는데 없는 지역 확인해 봤을 때 1곳, 2곳, 3곳이 나오므로 이런 선지는 너무 좋죠. 바로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4번 선지하고 5번 선지도 마저 보신다면 향전신성 의약품 단속 건수는 대구 경북 지역이 광주 전남 지역의 4배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구 지역이 광주 전남 지역의 4배라고 했기 때문에 4로 나눠도 되지만 여기다 4를 곱하면 대략적으로 40이라고 했을 때 160이죠. 160보다는 조금 작은 수지만 얘보다는 훨씬 큰 수이므로 4배까지는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도 마저 보신다면 강원 지역은 지금 향전신성 의약품 단속 건수 강원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저희가 35겠죠. 단속 건수가 대마 단속 건수에 저희가 3배 이상이다. 3배면 39가 되겠죠. 그러므로 39를 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비율적인 몇 배다 하는 형태 같은 경우는 쉽게 저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 주셔도 괜찮지만 만약에 상대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율로 1.2배가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구나.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그런 보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2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26번 보실 텐데요. 26번 또한 저희가 여기 부분은 그냥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것을 찾는 거구나. 간혹 저희가 틀린 것을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옳은 걸 찾지 마시고 항상 읽어보시고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부터 보기를 보신다면 2020년에 공개 채용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진 공무원은 총 4개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공개 채용으로 나온 게 5급과 7급과 9급과 영구직 총 4개다 라고 볼 수 있어서 기억의 보기는 저희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니은의 보기도 확인해 보신다면 2020년 우정직 채용 인원은 2020년에 저희가 봤을 때 우정직의 채용 인원은 7급 채용의 인원과 절반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2배를 확인해 보면 약 1200명이겠죠? 그러면 반절 이상이겠네요. 맞죠? 반절 이상이기 때문에 절반보다 많다는 니은의 보기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디귿을 확인해 주시면 2020년에 저희가 공개 경쟁 채용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진 공무원은 각각에서 공개 경제 채용 인원이 경력 경쟁 채용 인원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를 다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공개 경쟁 채용과 경력과 한마디로 공개에서 채용한 것과 경력자, 신입과 경력자를 비교해봐라 라고 하면 여기서는 신입이 더 많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신입이 많고요. 여기서도 많지만 영구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력을 훨씬 많이 뽑는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 같은 경우는 영구직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니을을 보시면 2021년부터 공무원 채용 인원 중 9급 공개 경쟁 채용 인원만을 해마다 전년 10%씩 늘린다. 지금 보셨을 때 여기 인원이요 10%씩 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000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10% 넣으면 3,300명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늘리는 거겠죠. 한마디로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늘렸다라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랬을 때 2020년 전체 공무원 채용 중 9급 인원은 40% 이하이다. 그러면 여기 인원을 확인한다면요. 여기는 1.21이기 때문에요. 총 저희가 630명이 증가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기 있는 총 인원 중에서 630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672명 중에서 지금 9급이 증가한 양은요 3,630명이므로 저희가 40% 이하다 이걸 확인하는 거겠죠. 40% 이하다라는 거 확인했을 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40%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여기에 30%의 대략 3배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요? 3배보다 조금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요. 맞죠? 그러므로 3배 정도 차이 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40%보단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30% 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더 많고요. 30%보다 조금 더 작은 형태가 여기에 30%보다 조금 더 많겠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여기에 3분의 1 부분이 30이기 때문에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을 또한 맞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답은 4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요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다 확인을 했지만 수험생분들께서도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수험생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보기를 확인했다면 기역 니은이구나. 기역 니은이 맞으면 저희가 봤을 때 1번 선지와 4번 선지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디귿을 하지 않고 바로 니을로 건너가는 형태로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문제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만 수험생분들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푸셔야 되므로 시험 때는 저희가 우선 어느 정도, 반절 정도 확인을 하시고 나머지를 걸러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6번에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3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A는 다음 표와 추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과학기술 논문 발표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자료가 주어져 있을 거고요. 맞죠? 자료가 주어져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 보고서에 저희가 자료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계속 이제 비교해 가면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나온 것도 몇 년도의 발표수 그리고 세계 점유율 이런 퍼센트와 숫자가 나와 있죠. 주어진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지금 여기에 있는 보고서에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당연히 처음부터 읽어는 보셔야겠죠. 하지만 숫자에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는데 2013년도 우리나라 과학기술 논문 발표 수는 저희가 51,051편이다. 이런 게 있었는지 저희가 항상 표와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13년도에 있기 때문에 괜찮구나. 전년 대비 3.4%가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내용도 있구나. 우리나라 발표수는 세계 점유율은 2007년에 저희가 2.23%로 나와 있구나. 증가하여 2013년에 저희가 2.7%로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저희가 비교를 해가면서 해야지 여러 번 안 읽겠죠. 그리고 이는 2007년 이후 투자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로 과학기술 논문 발표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거는 저희가 이걸로써 이렇게 된 거구나 확인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 중요한 건 여기죠. 이제 한 평당 피인용 횟수는 4.55회다. 지금 피인용 횟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죠? 주어진 건 발표수와 세계 점유율이기 때문에 요거를 확인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술 논문 발표수 상위 50개 중 이런 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죠. 단위 저희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몇인지는 몰랐으므로 요런 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저희가 자료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기억을 보시면 2007년 이후 우리나라 기초 원천 기술 연구 투자 규모 현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에서는 지금 투자 규모가 늘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알 필요는 없겠죠. 네. 지금 투자 기술 현황이 여기서는 지금 봤을 때 확대되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억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니은을 보시면 2009년부터 14년도 봤을 때 상위 50개국의 한 편당 피인용 횟수 이거는 저희가 필요했죠. 네. 피인용 횟수는 필요했기 때문에 니은도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학술 지수는 지금 점유율과 발표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29,565개가 저희가 2.2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체를 구할 수가 있어서 디귿 같은 경우는 필요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 13년까지 전년 대비 증가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계산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러므로 리을 또한 필요 없다. 저희가 필요한 거는 기억과 니은인 1번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31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다음은 GA서부터 E까지 에탄올 주입량별 램수면 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결국 지금 에탄올을 주입한 양에 따라서 G의 램수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표고요. 그거와 같이 저희가 이제 보기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는데 보기를 보시면 에탄올 주입량이 제로일 때 없을 때
A서부터 E까지 내음수면 시간은 주입량이 4g일 때 평균 2배 이상이다. 중요한 거는 모두 2배. 지금 여기서 모두 2배 이 말인지 평균 2배 이 말인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봤을 때 여기 있는 A부터 E까지 그리고 A부터 E까지 봤을 때 여기서는 2배 차이가 나고요. 맞죠? 여기서는 2배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봤을 때 2배 차이가 안 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2배 차이가 나고요. 여기서도 2배 차이 이상 난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모두 2배 이상 차이 난다 라고 얘기하면 B하고 C 때문에 틀린 답이죠. 하지만 문제에서는 지금 모두가 아니라 평균을 물어봤습니다. 평균을 물어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더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더해 주셔서 그게 2배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걸 다 하기는 너무 귀찮잖아요. 맞죠?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확실히 얘네들은 2배 차이가 나는데요. 얘네들은 솔직히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지금 2배보다는 조금 모자르고요. 2배라고 해도 저희가 봤을 때 한 7 정도 모자른 형태이므로 여기에서 2배가 확실하게 많이 넘는다면 당연히 평균도 2배 이상이 나올 거야 라고 저희가 수치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라고 하는 보기가 맞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인지 각각 다 2배인지 이런 단어들 꼭 잘 읽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억은 저희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니은을 보시면 에탄올 주입량이 2g일 때 에탄올 주입량이 2g일 때 GB와 그리고 G2의 램수면 차이는 20분 이하다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21 정도 차이 난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틀렸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디귿을 보시면 에탄올 주입량이 0g일 때와 1g일 때의 차이가 가장 큰지는 A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결국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저희가 1g이죠. 여기에 있는 저희가 차이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디테일한 계산을 해도 좋지만 대략적으로 여기서는 10몇 여기서도 10몇 이렇게 차이 나겠구나. 너무 비슷한 게 많다면 그때서야 디테일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14 24인가요? 네, 24만큼 차이가 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24를 더해 보시면 훨씬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78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24를 더하면 저희가 택도 없겠죠? 네, 결국 그래서 A에서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디귿 같은 경우도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니을을 보시면 A서부터 E까지는 각각 에탄올 주입량이 많을수록 램수면이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주입할수록 저희가 감소하고 있죠. 많이 주입할수록 증가하다 감소하고 있고요. 많이 주입할수록 감소하다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탄올을 많이 주입할수록 램수면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가 항상 맞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니을은 저희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 맞다. 결국 2번이 답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앞서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 분석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 자료 해석을 같이 보실 텐데요. 네, 이번 문제를 보셨을 때 다음은 각 제품의 제조사별 매출액에 대한 자료이다. A서부터 C가 존재하고요.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기 중 옳은 거기 때문에 얘와 같이 보기를 확인해 주셔야겠죠. 지금 보시면 A사는요. 네, A사는요. 지금 여기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A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B사는요. B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B사가 나오고 나머지가 이제 C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나왔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해 주셔야겠죠. 기억을 보시면 1999년부터 2007년 사이 갑 제품의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A와 B와 C를 다 더한 게 갑이죠. 맞죠? 그러면 매년 증가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98년도부터 봤을 때는 얘네들이 조금 증가하고요. 조금 감소하기 때문에 상쇄가 되겠죠. 어느 정도 매출액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A사에서 C사죠. 네. C사에서 많은 폭의 매출이 증가했으므로 저희가 증가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증가하고 하나가 감소하지만 어느 정도 그 양이 상쇄되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구나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계산적으로 디테일하지 않겠지만 하지만 지금 이제 여기 해를 보시면 여기 증가와 양과 저희가 감소양을 봤을 때 감소양이 좀 더 많을 거야 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여기는 거의 일정한 반면 여기가 조금 더 감소했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을 거야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서 매년 증가한다라는 기억의 말은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기억이 조금 애매모호하다면 나머지 선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B사의 시장 점유율은 매년 하락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B사를 보시면 B사가 지금 2004년부터 저희가 2007년에 지금 얘는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러므로 당연히 점유율 또한 감소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니은은 저희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디귿을 보시면 2003년의 A사의 시장 점유율은 2002년에 비하여 상승하였다라고 했습니다. 2003년에 저희가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2002년에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A사를 봤으면 A사는 지금 저희가 증가했죠. 하지만 나머지 두 기업의 비중은 감소했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만큼 증가했지만 나머지가 감소했으므로 이만큼 증가한 향이 아니라 이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비율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귿 또한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니은과 디귿이 맞기 때문에 니은 디귿이 들어있는 답을 찾아주시면 5번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거겠죠. 니을을 굳이 보지 않아도. 하지만 니을까지 확인해 주신다면 C사의 점유율은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매년 상승하였으나 2003년에는 하락하였다라고 했습니다. C사를 봤을 때 C사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가 2003년에 저희가 나머지를 봤을 때 감소폭이 좀 많죠? 다른 건 얘는 많이 증가하였고요. 여기서는 감소하였기 때문에 하지만 감소폭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니을 또한 맞다. 그러므로 답이 5번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국가 A서부터 H의 GDP와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렇게 저희가 X축과 Y축이 같이 있는 형태의 모양 그리고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나와 있는 형태는 상대적으로 비율을 물어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율을 물어볼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직선을 그려서 상대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항상 직선을 그려서 지금 GDP와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상대적으로 똑같은 비율이 이만큼이겠죠. 만약에 여기 아랫부분이 있을 때와 위쪽에 있을 때는 GDP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부분이고요. 여기 부분은 에너지 사용량보다 GDP가 더 많다라고 저희가 상대적으로 비교가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나누어서 문제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을 보시면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A 국가이고 가장 적은 국가는 D 국가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Y축에 있는 형태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기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번이겠죠. 1번 같은 경우는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2번 선지를 보시면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지금 C국가보다 D국가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C국가랑 D국가가 봤을 때 많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여기만 이렇게 딱 보면 알 수가 없겠죠. C국가는 여기 있고요. D국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에서 나온 게 1인당입니다. 네. 지금 1인당인데 알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저희가 문제를 디테일하게 다 안 읽은 거죠. 지금 거기에 당구장 모양의 원의 면적은 각 국가 인구수에 정비례한다. 한마디로 원의 면적이 인구수다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필요 없고 결국엔 원의 면적이 인구수다. 원이 크면 클수록 인구가 많겠구나. 그러면 C하고 D하고 봤을 때 얘네들은 면적이 비슷하겠네. 생각했을 때 인구수가 비슷하구나. 결국엔 C가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 형태가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어서 2번 또한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3번을 보시면 GDP를 봤을 때 가장 낮은 국가는 D 국가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A 국가이다. GDP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3번 또한 저희가 쉽게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4번을 보시면 1인당 GDP는 H국이 B국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1인당 저희가 GDP겠죠? H국을 봤을 때 H국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B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여기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인구수가 작은데 GDP가 더 많고요. 인구수가 많은데 GDP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H가 1인당 GDP가 훨씬 더 높은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4번 또한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5번을 보시면 에너지 사용량 대비 GDP는 A국이 B국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지금 에너지 사용량 대비 GDP를 확인하라는 거겠죠. A국과 저희가 B국을 봤을 때 에너지 사용량 대비입니다. 에너지 사용량 대비. 그러면 에너지 사용량은 지금 저희가 봤을 때 A가 더 많죠. 그리고 GDP도 봤을 때 A가 더 많죠. 하지만 지금 A국이 B국보다 더 낮다라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에 가깝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흰색선에 가까우니까.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GDP보다는 에너지 사용량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직선에 가깝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GDP와 에너지 사용량의 비율이 1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의 답은 저희가 5번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그림은 2015년 16개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연령, 표준 사망률을 및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를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고요. 이렇게 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그래프가 조금 지저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연령 표준화 사망자율, 그리고 여기 있는 형태가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라고 당구장 표시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여기가 초미세먼지에 따른 사망 자수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기와 같이 보신다면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다라고 했는데 서울을 확인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1763명이고요. 나머지를 다 확인했을 때는 세 자리, 여기를 확인했을 때도 세 자리인데 경기도에서 2000명이 넘었으므로 서울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저희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니은을 보시면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금 사망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망률을 봤을 때 가장 높은 게 저희가 세종이겠죠, 맞죠? 여기는 적네요. 근데 대구에서 늘었고요. 다시 또 여기 있는 선상에서 봤을 때 줄고 막 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높을수록 지금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높을수록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적다라는 말은 저희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디귿 니을이다, 5번이다 라고 바로 볼 수가 있겠는데, 디귿도 보신다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의 형태를 봤을 때 지금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요, 봤을 때 강원도겠네요. 네. 조기 사망자 수는 충청북도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충청북도를 확인했을 때 충청북도보다는 많은 내용이라서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대구는 부산보다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높지만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적다라고 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672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947이기 때문에 적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저희가 5번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후에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